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뒤에 신문을 진행합니다. 지난달 직무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 징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따르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현장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. 나혜인 기자. 네, 서울행정법원입니다. 예, 윤 총장의 운명을 또 한 번 가를 법원의 신문 절차 잠시 뒤에 시작되죠? 네,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신문을 진행합니다. 오늘도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합니다. 지난달 직무정지 명령대에 이어 3주 만에 법정에서 다시 격돌하는 겁니다. 집행정지는 본소송에 앞서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. 윤 총장의 징계가 정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. 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을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겨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. 윤 총장 측은 정직으로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합니다. 또 당장 월성원전 관련 수사 등 주요 사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는 만큼 긴급히 징계가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제가한 징계를 뒤집는 건 행정부의 재량권을 흔들고 검찰 공정성에도 도움이 안 돼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. 또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로 몇 달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 있고 2달 정직은 복귀 시점이 불확실하지도 않아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.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징계위에서 인정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반면 법무부는 적법 절차에 따른 징계였고 심의기일도 2차례 열고 증인신문 기회도 주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징계 사유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윤 총장이 낸 소송 결과가 적어도 2달 안에는 나오기 힘든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집행정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나혜인 기자,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? 네,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3주 전 직무정지 때도 신문 다음 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.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징계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법무부의 무리한 징계였다는 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유지돼 사실상 정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. 검찰은 지휘 공백과 함께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주변 지형 변화 대응에 혼란이 불가피합니다. 이미 처분된 징계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이번 사건은 직무 배제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법원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나인입니다.